그리고 잠깐만요. 예. 그러니까 하다가 여기 조금 이게 이해 안 얘기해. 자, 우선 201번 봐봐. 요 행렬인데 행렬이 되게 어려운 거 그거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기본 연산만 알면 돼요. 로고 A의 B 1, 2, 로고 A의 3 빼기 1, 3, 2, 3 로고 B의 3 맞지 이거? 그리고 3 마이너스 2, 0, 1 오케이. 여기서 하여튼 A, B를 구해갖고요 곱해주래요. 별건 아니고 바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행렬의 뺄셈이지? 그냥 요거 연산한 거를 요 오른쪽에 쓰자. 그리고 같은 성분끼리 같으면 돼요. 야, 그러면 야 행렬에 덧셈 뺄셈이 쉽잖아. 곱셈이 좀 헷갈렸지? 곱셈 요렇게 곱해서도 하고 뭐 이런 거 했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같은 성분끼리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첫째 일행 일렬이 로고 A의 B 빼기 1이 되고요. 그리고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리고 2 빼기 2니까 0이 되고 그래서 딱딱 0 맞춰줬네. 그치? 그리고 로고 A의 3 빼기 요거지? 그래서 요거 연산이 조금 있네. A의 3 빼기 3 로고 B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야, 그래갖고 0은 같고요. 빼기도 같잖아. 그럼 요거만 성립하는 요 두 개 조건을 이용해서 로고 연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고 A의 B는 빼기 1은 3이고요. 또 하나 써먹어야 되는 거 로고 A의 3 빼기 3 로고 B의 3이요. 얘가 얼마냐? 1이다 이거죠. 오케이? 우선은 위에 거에서 이렇게 넘겨서요 정리 좀 할게. 그러면 로고 A의 B는 얼마? 4 요거 하나. 야, 우선 이렇게만 해놓고 밑에 것도 볼게. 밑에 거 딱 보니까 뭔가 보이죠? 뭐가 중요해요? 로고의 연산에서 중요한 거. 밑. 명심해야 돼. 밑. 잠깐만. 얘는 A의 3, 얘는 B의 3, 얘는 또 A의 B. 뭔가 세 개 연립해서 A, B를 구해야 되거든? 근데 잘 봐봐. 밑을 뭐로 만들면 딱 좋을까? 아니? 생각을 자꾸 틀어야 돼. 왜냐? 그러니까 아마 해설은 또 다르게 나올 수 있어. 봐봐. 이렇게 하면 역수하면서 로고 3A, 3A 얘는 그냥 밑변환 딱 써버리면 되잖아. 그치?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 해버릴게. 요거부터 쓸게. 밑변환을 썼더니 밑이 3인 5로 해설치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B는 4. 자, 요것도요 역수로다가 이렇게 할게요. 로고 3의 A분의 1 로고 3의 B분의 3 그놈이 얼마다? 1이다. 오케이? 야, 그러면 잘 봐. 야, 이거 은근히 쉽다. 이걸 1로 곱해볼까? 이 1로 곱해버리면 뭐냐? 로고 3의 B는 얼마? 4 로고 3의 A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로고 3의 B라는 이놈을 4 곱하기 로고 3의 A로 고칠 수 있다고요. 오케이? 야, 그랬더니 요걸 쓸게. 요걸 로고 3의 A분의 1 빼기 4로 해서 로고 3의 A분의 3 그놈이 얼마다? 1이다. 오케이? 끝났지? 무슨 얘기냐? 1 곱하기 요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요거예요. 그럼 요거 연산되잖아. 그치? 그래서 뭐로 된다? 4분의 1 곱하기 로고 3의 A의 1이 1. 근데 이거 정리는 너희들 마음껏 알아서 해도 돼요. 근데 난 이거 이렇게 할게. 이거를 요로 곱했더니 로고 은근히 산수가 좀 그러네. 4분의 1. 오케이? 우리가 원하는 거 A, B잖아. 그러면 항상 로고 이렇게 나왔지만 A가 얼마인지 찾고 싶지? 잡아 돌리면 되죠. 그래서 A는 3의 몇 승? 4분의 1승이요. 야, B는요, 그러면 잠깐만, 요거를 어디다 넣을까? 야, 여기다 넣자, 여기. 야, 그랬더니 뭐냐? 로고 3의 B는 얼마? 4 곱하기 4분의 1이지? 1. 그래서 B는 얼마? 그냥 3 되네. 오케이? 이해가죠? 그래서 요 A 곱하기 B니까요. 3 곱하기 3의 4분의 1이니까, 오케이?
3의 4분의 얼마? 5 이렇게 되죠. 지수로 돼 있을 수도 있고 제곱근으로 돼 있을 수 있네. 그치? 답은 몇 번? 그래서 5번 하면 돼. 맞죠? 5번 하면 되죠. 이해가죠? 자, 넘어가서 204번 볼게요. 204번. 요거 204번 좀 살짝 보시죠. 잠깐만. 우리 계속했던 거지? 이거 204번은 A의 제곱은 B의, 이거? 3승은 C의 5승은, 요게 서로 성립할 때, 로고, A의 B분의 B, 로고, B분의 C의 C, 로고, C분의 A의 A.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근데 이거 은근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은근히. 너희들 이거를 보고 먼저, 보통은 문제를 먼저 보긴 하지만, 밑을 일치시킨다는 것 좀 의미가 없어요. 그쵸? 그런데 가만히 봐봐. 내가 저번 시간에 되게 강조했는데, 무조건 비례식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는 K. K. 이게 포인트야. 별거 없어. 얘는 얘고요. 얘는 얘고요. 얘는 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정리해주면 A의 제곱은 K고요. B의 3승도 K고요. C의 5승도 K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할 거냐면 별거 없다고 하는 이유가 그대로 A, B, C 여기에다가 다 K로 다 때려 넣을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되냐 이거? A는 정리해줘야 되니까 뭐 하면 돼요? 지수 날리게 하면 돼요. 내가 안 쓸게 여기다잉. 그래서 A의 K의 몇 승? 2분의 1승이요. B의 몇 승? K의 3분의 1승이요. C의 K의 몇 승? 5분의 1승이에요. 오케이? 그냥 때려 넣어봐요. 잠깐만. 나 근데 이거는 좀 해놓고 갈까, 그냥? A분의 B요. 그러면 A분의 B니까 요거 나누기 요거죠? 그래서 K에 대해서 요거 나누기 요거니까 3분의 1 빼기 2분의 1승이에요. 요거 좀 정리해줄게. 요거는 한꺼번에. 그래서 얘는 K에 6분의 요거니까 빼기 1승. 오케이? 자, 잠깐만. 또 B분의 C도 있어야 되니까 C에서 B를 나눈다. 그러면 또 K의 5분의 1승 빼기 3분의 1승. 그럼 얘는요, 15분의 요거. 오케이? 마이너스 2승. 자, 마지막으로 C분의 2승이요. C분의 2승. 자, A라는 애를요, C로 나누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 2분의 1승 빼기 5분의 1승. 따라서 요거는 K의 10분의 5고요. 2니까 3승. 이렇게요. 오케이? 요렇게 해서 그냥 다 넣을게. 잠깐만, 이제 요거는 요 밑에다 좀 살짝만 하자. 로고, 봐봐. A분의 B가 아까 요거였죠? K의 마이너스 6분의 1승이고요. B라는 건 뭐였죠? B는 K의 3분의 1승이요. 자, 로고. 자, B분의 C는 뭐였죠? K의 15분의 마이너스 2승. 자, 그리고 나서 C라는 애는 C가 얘거든요. C가 K의 5분의 1승. 자, 마지막으로 로고. C분의 A요. 그러면 K의 10분의 3승. 그리고 나서 A요. A라는 것은 K의 2분의 1승. 이렇게요. 오케이? 그럼 다 떨궈주면 돼요. 봐봐. 그러면 이거 칸이 없어. 여기다 쓸게, 그냥. 야, 이거 지수잖아. 떨궈주고 떨궈줘. 근데 주의. 떨궈줄 때 분모로, 떨궈줄 때 분모로.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6분의 1승, 3분의 1승. 자, 얘도 마찬가지겠지. 마이너스 15분의 2승, 5분의 1승. 마지막으로 요거 10분의 3승, 여기 2분의 1승. 요렇게. 오케이? 야,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거 로고 안 썼죠? 왜요? 로고 K의 K죠? 다 1이죠. 오케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 정리만 해주면 돼요. 약분해주고, 약분해주고. 오케이? 정리해주니까 요거 번분수 정리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요거 번분수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요. 요거 번분수 정리하니까 3분의 5가 되고요. 오케이? 따라서 통분해서 정리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6분의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6으로 해주니까 6이 12 마이너스 9 요거 10 오케이
따라서 최종적으로 6분의 요거 해서 마이너스 2인데 요거에서 마이너스 11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1 해주면 됩니다. 이해가죠? 자 208번 보시면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 잠깐만 요거 순서 좀 바꾸자. 로그 5a 곱하기 x 빼기 로그 5의 10 플러스 1은 0이요. 여기 좋잖아. 예. 뭐 살짝 많죠. 두군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요. 요 놈의 두군을 알파 베타. 야 그런데 진짜 어릴 때 진짜 많이 했지. 2차 방정식인데 근에 대한 언급 나오면 무조건 못 떠올려? 근과 계수의 관계. 오케이? 이게 미리 쓰고 갈거냐? 두군의 합은 그리고 이 애들은 다 이거 개수일 뿐입니다. 요거 상수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두 군의 합은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2 로그 5의 2. 자, 두 군의 곱. a분의 c니까 좀 순서 좀 바꿀게. 1 빼기 로그 5의 10. 자, 요렇게 해놓고요. 그냥 봐봐. 알파 빼기 1 곱하기 베타 빼기 1은 로그 5의 k일 때 이때 k를 구하는 문제 같아요. 이해가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봐봐. 요거 딱 보니까 우선 요거 정리. 요거 정리하면 요거 알파 곱하기 베타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은 로그 5의 k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넣어주면 돼요. 자, 곱이니까 요거 넣어주고 여기다 쓸게. 마이너스 로그 5의 10. 요거 빼기하고 2 곱하기 로그 5의 2. 그리고 플러스 1은 로그 5의 k. 그 산수 좀 깔끔하게 안 되네. 그치? 요거 우선은 2 해놓고요. 요거는 잠깐만. 여기서. 난 이거 한꺼번에 할게. 요거 올려주죠. 오케이? 그리고 마이너스는 묶어서 요렇게 해놓고. 그럼 로그 5의 10 더하기 로그 4잖아. 연산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로그 5의 4 곱하기 10이니까 40. 요렇게. 오케이? 이해가죠? 요게 요거 5의 k. 자, 그러면 잠깐만. 이거 이제는 이런 거 당황해하면 안 된다. 2라는 거는 밑이 5인 로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 어떻게 만들어요? 내가 이거 한 번 한 거 같은데? 그냥 어떤 밑이 있으면요. 그냥 그걸 또 써놔요. 그리고 요 숫자를 그대로 지수로 올리면 돼요. 그렇죠? 따라서 또 요거에서 빼기 요거니까요. 뭐 해주는 거야? 나누기지? 로그의 빼기는 로그의 진수의 나누기. 따라서 40분의 5, 25. 얘가 바로 로그 5의 k. 따라서 k가 얘니까 k라는 애는 답은 잠깐만 여기서 한 템포 약분 되네. 얼마로 된다? 8분의 5. 8분의 5. 오케이? 예. 이해가죠? 자, 2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해서요. 2 이상인 자연수 n. 자, 이거에 대해서요. 자, 여기 잠깐만 잘 봐라. 3 곱하기 로그 n의 2요. n의 이거의 값이요. 이거의 값이 뭐가 되는 아이고 좀 머리 써야 되는 거네.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은 얼마냐 이겁니다. 오케이? 네. 지금 보시면 어디가 미지수냐면 요거 밑이 미지수입니다. 근데 이거의 값이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럼 이런 표현 나올 때는요. 웬만하면 이렇게 해서 이 자연수를 우선은 새로운 미지수로 잡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K로 잡을게요. 우리 이런 거 비스무리한 거 했었어요. 오케이? 자, 근데 그 전보다는 조금 머리 써야 될 거야. 자, 볼게. 얘를요 그러면 3 곱하기 로그 n의 2가요. 요렇게 되면서요. 요거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요거 요렇게 놓으면요. 잠깐만. 내가 미리 써놓게. 얘 자연수입니다. 오케이? 내가 구하고려고 하는 거는 n이에요. n. 오케이? 야, 그러면 요 상태에서 얘 이 값이요 자연수가 된다? 그거를 따지는 거는 쉽지는 않아. 솔직히 얘기하면 요거 3도 그러고 뭐 이것도 그러고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만히 잘 봐봐. 얘를요. 얘를 우선은 뭐 이래나 저래나 상관없거든. 웬만하면 얘는요. 요로 올려도 좋아요. 올릴까 그냥? 아니면 요로 놔둘까? 뭐 하는 게 좋아? 오케이. 올려요, 올려. 그러면 로그 n의 2의 3세.
얘가 K. 근데 로그보다는 뭐가 판단하는 게 뭔가 뭐 좀 쉬워. 지수. 그럼 지수니까 뭐 해주면 돼요, 이거? 잡아돌리기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2의 3승인데 8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리고서 n의 k승 이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야,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요. 다른 조건은 따로 없어요. 뭐냐면, 이게 자연수입니다. 자연수요. K가 자연수야? K가 자연수예요. N은 뭐예요? N은 2 이상이 무슨 수예요? 자연수일 거야, 마이. 그치? 얘도 자연수죠. 2 이상인 자연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생각해봐. N이 될 수 있는 거. 자연수 승이야. 그게 8이 되는 거. 어렵지 않지? 이거 N이랑 K에 대한 순서쌍으로 생각해봐요. N이 우선 얼마? 요거 자연수 2보다 큰 거 얘는 자연수 1, 2, 3 쭉 가는 걸. 이거가 8이 되는 거. 8이 되는 걸 찾으면 되잖아. 우선 얼마? 작은 숫자부터 생각하는 거야. 1은 안 돼. 그치? 그럼 n이 2야. n이 2야. 그럼 k가 얼마가 되면 돼? 오케이. 아, 성립하네. 아, 그래서 모든 n에 해보니까 우선 2 하나 찾은 거예요. 3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쵸? 4는? 아니, 4에 몇 승이 8이야. 근데 이거 자연수야. 안 돼. 5 돼, 안 돼? 안 돼. 6 안 돼. 7 안 돼. 그럼 뭐? 8이야. 그럼 K가 얼마면 돼? 1이면 되죠. 더 있어, 없어? 없어요. 아, 얘가 되게 쉬운 문제야. 왜냐면 이게 자연수 조건이라서 지수에서 겁나 쉬운 형태예요. 우리 그전에 했던 거보다 오히려 더 쉬워. 따라서 되는 거 요거 2, 8이랑 2네요. 그래서 모든 합은 얼마겠어? 10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예.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212번인데 별표 2개. 212번에 별표 2개. 좀 지우게 하겠습니다. 자, 212번 보시면 자, 10에서부터의 x가 얼마? 1000입니다. 요 범위에 대해서 자, 로고 요 상해 로고네요. 빼기 로고 여기 x의 제곱분의 1이요. 요거 연산한 결과물이 뭐가 되도록, 이게 중요합니다. 정수가 되도록 하는 x의 개수예요. x의 개수.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정수가 되도록 하는 그냥 x의 개수지, 그러니까 실수인 범주까지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자연수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거 이거예요. 정수. 이게 원래 상인록에서 되게 유명한 문제야. 개념원리나 이런 데서도 무조건 나오는 거고 모든 유형수에 다 나오는 문제거든. 근데 얘가 조금은 좀 쉬워요. 쉽다는 게 뭔지 잘 봐. 우선은 이게 이 연산의 결과가 정수야. 근데 요거는 연산이 가능하죠. 연산됩니다. 정리가. 자, 무슨 얘기냐? 봐봐. 로고 x고요. 잠깐만, 요거는요. 중간 과정 한번 써줄게요. 요거는 x의 몇 승? 마이너스 2승이라고 하면 되죠. 중요한 거 이거 정수입니다. 요거 앞으로 떨궈주니까 로고 x 떨궈주니까 플러스 2 로고 x 정수. 그럼 이거 연산되잖아. 최종적으로 뭐야? 3 로고 x가 뭐가 되는 정수가 되도록 하는 x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냐? 얘를 특히 요 가운데 요 x를 3 로고 x로 만드는 거야. 이거 별것도 없다. 단 우리 나중에 그 로그 함수 배울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요거 딱 요 모양, 요 가운데 x를 요 모양으로 만들려면 우선 1차적 단계. 먼저 모두 다 로고를 처리 해가 써주면, 잠깐만, 상로고기 때문에 밑이 10인 거예요. 로고 10, 로고 x, 로고 1000. 근데 잠깐만, 1000은 10에 몇 승? 3승. 아, 그리고 이거 내가 너희들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나오면 그냥 공 3개죠? 3승. 공 4개면 4승 이렇게 하면 돼요. 왜요? 몰랐어요. 공 하나죠? 1승. 아, 우리 태혁이 나 이런 게 좋아. 저도 아닌데 막 감당. 자, 그리고 나서 딱 요 모양 딱 만드는 거거든. 에? 그러면 뭐 그냥 모두 다 뭐 곱하면 돼요? 그냥 3 곱하면 되죠, 그냥. 야, 근데 이게 재밌다, 이거? 그럼 야, 얘는 산수 돼갖고 얘가 결론적으로 얘가 얼마?
3이지 얘가 1이니까. 그치? 얘는 또 얼마? 이렇게 떨궈주니까 얘 얼마? 9죠? 오케이? 근데 진짜 중요한 거. 3 로그 x는 무슨 값? 정수. 그러니까 3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은 사이에 정수 뭐뭐뭐뭐 있어. 뭐 있어? 4, 5, 6, 7, 8. 이거 꽤 되는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나마 좀 다행인 게 그냥 개수만 물어보거든. 개수만. 그래서 3 로그 x가 될 수 있는 게 4, 5, 6, 7,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은 이미 나와서 몇 개? 5개. 근데 만일에 이거가 정수가 되는 그때 x의 값들을 구하시오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거 하나만 볼게. 아니 2개만 보자. 요거만. 그럼 요거는 4니까요. 로그 x는 3분의 4니까 잡아 돌리기에서 10의 3분의 4승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도 역시 마찬가지겠지. 얘가 뭐냐, 어디 갔어? 3분의 5니까 이때 x는 10의 3분의 5승. 그래서 보통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모든 이거를 만족하는 x의 곱 물어봐요. 보통 곱. 곱하면 또 지수끼리 싹 다 또 더하면 되잖아. 이해가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오케이? 예. 자, 먼저 볼게요. 봐봐요. 근데 215번 아직 요거까지는 아니더라도 215번 보시면요. 로그 이거 정확히 잘해야 돼, 이거. 60.4라는 로그의 값이요. 1.7810이에요. 그리고 로그 어떤 x가요. 마이너스 0.2190이래요. 그랬을 때 이때 x를 구하래. 그러니까 조건이 요거 하나 덜렁 있는데 x를 구하래. 잘 봐야 돼. 이게 어차피 그래 우씨가 욕심 부리지 말자. 원래 지수 함수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씨발 못하겠다. 잘 봐. 이게 요 조건이잖아. 그럼 요렇게 봐야 돼. 먼저 얘를 요렇게 봅니다. 어떻게 볼 거냐면 우선 한 번만 더 쓸게 앞에 거. 60.4인데 자 요거를 어떤 60.4라는 숫자에다 로그로 처리했더니 이 값이 나온 거지. 그럼 이거는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1 플러스 이렇게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따로 더하기로 표현을 해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 그럼 0.7810이거든요. 자, 선생님 봐라. 이게 앞에 있는 요 숫자에 대한 상용 로그를 처리했을 때 나온 로그의 값이거든. 잠깐만, 1이라는 것은 바로 뭐야? 자릿수 의미하죠. 1이기 때문에 몇 자리 정수? 2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 1 더해야 돼요. 그래서 60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0.78150 뭐라고? 숫자 배열. 숫자 배열이 604 이렇게 나가는 배열이야. 그러니까 내가 저번 시간에 개념할 때 뭐 이렇게 604 나가는데 요 정수 부분이 얘 좀 바꿔볼게. 만일에 얘가 2야. 2면요 몇 자리 정수? 3자리 정수. 3자리니까 604가 돼요. 지금처럼 1이면 몇 자리 정수? 2자리야. 2자리면 10의 자리까지 있는 거지. 그러니까 11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면 되는 거야. 만일에 얘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느냐? 소수 첫째 자리부터 0인 숫자지. 그때 이 값은요 뭐가 돼? 0.604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요렇게 이렇게 유기적으로다가 자릿수랑 숫자 배열을 유기적으로 이렇게 엮어갖고 어떤 하나의 숫자를 결정할 수가 있어야 돼. 이해가지? 그래서 이놈의 구성은 이거에 의해서 로그의 값을 표리하는데 이게 뭐냐 이거야. 그럼 이거에 대한 x는 얼마냐 이거죠. 근데 얘는요 우선 딱 보니까 내가 아까 왜 내가 굳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지가 중요해. 이거는 소수가 안 맞죠? 맞아요. 근데 소수 부분은 정확히 얼마와 얼마 사이가 돼야 돼 또 0과 1.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내가 설명 다 했어. 무슨 얘기냐? 얘가요 소수가 마이너스야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 지금 마이너스 2.2190인데 여기에다가 얘를 양수로 만들려고 1을 더해요. 억지로. 원래 있던 애야 없던 애야? 없던 애야. 그래서 빼기 1을 추가로 해준다 이거죠. 그리고 기존에 원래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요거죠? 그러니까 요거 있으나 마나니 그건 원래 거랑 똑같다. 그런데 요 부분을 연산을 처리해 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요거 얼마니? 0. 얼마예요? 7810 이렇게 딱 되죠? 이제 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
x야. 이미 아까 내가 얘기한 답이 있어. 먼저 숫자 요거 봐야 돼. 소수부는 0.7820은 숫자별이 어떻게 나가는 수라고? 604야. 이게요 604가 될 수도 있고요 60점 아까처럼 4도 될 수 있고요 6.04 될 수도 있고요 0.604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뭐냐? 바로 요거죠.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뭐라고? 소수 첫째 자리부터 영위하는 숫자가 돼야 돼. 그 소수 첫째 자리가 바로 요거죠. 그래서 0.604 이렇게 되는 겁니다. x가 0.604. 요거만 조금 변형하는 것들도 해석만 할 수 있으면 상윤호고 요 정도 수준이야. 요거보다 원래 더 어렵게 원래 나오는데 되게 옛날에 그러고 요즘은 안 그래요. 예. 자, 요거 그 상윤호고 활용 문제긴 한데 이게 말 많은 문제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긴 하는데 그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겁먹을 필요 없어요. 봐봐. 왜 그러냐면 두 가지 형태야 보통 이런 실생활 문제가. 우선 221번을 풀어갈 건데 221번은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봐봐.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식이 나와 있죠. 이게 식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식에다가 숫자만 잘 대입하면 돼. 정확히 읽어갖고. 근데 이제 내가 또 하나 더 풀 거거든. 뭐 이거 225번도 좀 풀려고 좀 고민 중이긴 한데 이거는 또 보면 식은 안 나와요. 근데 식이 안 나오니까 식을 세우는 게 조금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도 그 식이 어마어마한 식은 아니니까 한번 잘 봐봐. 먼저 식이 나오는 거 한번 볼게요. 문제 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요. 먼저 식을 좀 써놓을게요. tx는 해갖고 t0 플러스 k 곱하기 로고 여기가 8x하고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k는 상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 문자들 있잖아. 이런 애들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먼저 잘 체크해 주면 돼요. 내가 요거를 여기다 그냥 써버릴게요. 자 보시면 우선은 줄 잘 치세요. 내가 치라는 것만 쳐요. 화재실에 첫 번째 줄 초기 온도를 T0. 아 얘가 뭐라고요? 그냥 초기 온도입니다. 이런 것만 체크 잘 해주면 돼요.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지 여기 줄 쳐. X분 후. 아 요거는 그냥 분을 의미하는 거나. 굳이 얘기하면 화재가 발생한 지 X분 후. 그랬을 때의 온도. X분 후의 온도. 그냥 후의 온도 이렇게 쓸게요. 아, 요런 걸 의미한다. 오케이? 야, 그랬을 때 언급은 안 된 거는 K는 있는데 K는 그냥 상수라고 가로에서 써 있죠? 그래서 요게 뭐 이런 건 상수. 자, 이거 성립한다. 그랬을 때 이제부터가 조건이 주어지는 거야. 줄 잘 치자. 초기 온도가 30도인. 아, 초기 온도가 30도요. 자, 요거 30도 쓰고 이거 여기다 초기 온도라고 쓸게요. 야, 그럼 이놈은 어디 들어가겠어? 여기 들어가겠지? 그렇지? 그리고 나서 화재실에서 발생한 지 몇 분? 8분의 9분. 이 8분의 9분은 어디 들어가겠어? 여기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240도까지 올라간대요. 240도까지 올라간대요. 얘가 뭐겠어? 후온도. 야, 그러면 봐라. 요 정보를 여기다 다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면 K의 값이 나와. K의 값을 나오려고 요거로 주어진 거고 우리가 물어보는 건 뭐냐? 화재가 발생한 후 온도가 450도. 그러니까 후 온도 450도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분이냐 이 얘기입니다. 이 시간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죠? 자, 내가 한번 풀어볼게요, 그냥. 자, 우선은 여기서 K를 구하려고요. 자, 우선 초기 온도 30도. 오케이? 아, 근데 그 전에 이거. 후 온도가 240이니까 240은 30 플러스 K 곱하기 로고 8 곱하기 몇 분? 8분의 9분이요. 더하기 1. 오케이. 야, 그럼 되게 웃기다. 이거 넘어가면 210이거든?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거 약분이 따닥 되면서요. 9 더하기 1은 10이잖아. 상윤로구네. 10이네. 그냥 얘 얼마가 되니? 1이 되지. 그래서 바로 K가 210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야, 210 나오는데, 자자. 그럼 이제 뭐냐? 45야? 450 아니야? 450이지. 네.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 자, 이제 요 K를 여기다 넣은 상태로다가
450도가 됐을 때, 근데 지금 내가 여기는 좀 안 돼 있지만 초기 온도는 그냥 30도 똑같은 거예요. 초기 온도는 그대로 30도. K 구해놨죠? 210 곱하기 로그 몇 분이냐? 바로 우리가 요구하는 거 8x 플러스 1에서 요 x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정리해봐. 이거 진짜 별거 없다니까. 야, 이거 넘어가니까 얼마가 되냐? 420 문 210 곱하기 로그 8x 플러스 1. 그렇잖아. 야, 곱하기거든? 이거 뭘로 나누니? 2가 돼버리죠, 요거. 그렇죠? 그럼 뭐 하면 돼? 이거 잡아돌기 또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잡아돌기 했더니 8x 플러스 1은 10이지? 10의 제곱 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넘어가서요. 8x는 100이고요. 넘어가면 99. 따라서 몇 분 후에 450도가 된다. 8분의 99분 후에 요게 된다. 별거 아니에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요 문제의 포인트는 실생활의 활용의 문제는요. 야, 니네한테 이런 식을 세우라 그러겠니? 이런 거 안 세웁니다. 예? 그러니까 요 식을 주어지든가 아니면 225번처럼 약간의 식인데 그 식이 뭐 어려운 식은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근데 이거 문장은 좀 잘 읽어야 돼. 자, 어느 도시에, 이 줄 잘 치자. 10년 전 인구는 A명이다. 줄 쳐놓으세요. 10년 전 인구요. 인구가 몇 명? A명. A명이다. 그 후에 5년 동안은 매년 10%씩 인구가 감소. 잠깐만. 문장은 좀 줄을 쫙 쳐요. 5년 동안은 10%씩 감소. 매년. 그 다음 5년 동안 5년 지나고 또 5년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되고 총. 그리고 나서 또 5년 동안은 몇 프로씩? 10%씩 인구가 증가. 매년. 그랬을 때 현재 인구는 10년 전 인구는 10년 전 인구의 K배가 되었대요. K배. 근데 K 갖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문제가 좀 더 깔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밑에 소가로 해갖고 로그의 값이 나와 있죠. 보통 이런 거 로그의 값 이용해서 산수하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잘 보세요. 식수는 거 겁먹지 마. 근데 이거는 너희들 아마 이런 거 해봤을 걸. 근데 특히 중학교 때 봤을 거. 고등학교 때는 이런 거 때려주기도 안 했을 거고. 무슨 얘기냐면 매년 10%씩 증가한다라는 게 원래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어제 뻔하니까 그냥 이게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면 돼요. 그냥 요게 복리 효과라 그래갖고요. 됐어요, 그냥. 아니, 예를 들어서, 자, 10만 원을 은행에 그게 복리, 근데 빠졌어. 너희는 원래 그런 거 안 해. 동계상 안 해. 10만 원 은행에 넣었는데 매달 10%씩 이자가 붙는데. 근데 복리라는 개념 하는 게 이거거든. 무슨 얘기인지 잘 봐. 그러면 한 달 지나면 얼마 돼요? 11만 원 되지. 근데 두 달 지나면 얼마 될까? 여기서 12만 원이 아니야. 복리는 뭐냐? 늘었지. 1만 원이. 11만 원에 대한 10%인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11만 원에 대한 10%의 이자가 붙는 거니까 11만 원의 10%는 11,000원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2만 1,000원이 되는 거야. 이게 복리야. 그러니까 느낌에 원래는 12만 원이 돼야 되는데 12만 1,000원 되고 또 뭐냐? 12만 1,000원에 대한 또 10%가 또 붙는 거야. 그러니까 12,100원이 또 붙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리. 근데 그에 대한 이 얘기가 이게 복리 느낌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 이런 거야. 이건 쓰지 마. 어떤 돈이 이렇게 있어. 근데 10%씩 는다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기존의 1에다가 잠깐만 식을 쓰고 얘기할게. 10%니까 100분의 10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왜 1이 붙었냐면 기존 금액에다가 그만큼의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 붙은 상태로다가 퍼센테이지를 써주면 돼요. 근데 만일에 10%씩 감소한다 그러면요.
기존 1 쓰고 빼기 해주면 돼요. 어렵게 하지 마. 그냥 요거야. 뭐 고정돼 있어. 자, 그럼 바로 할게. 매년 5년 동안 매년 10%씩 감소한다? 야, 그럼 봐라. 식이 어떻게 된 거야? 요거는요. 기존의 A명이었는데 1년 차에서는 기존의 1 빼기 10%니까 100분의 10인 거야. 1승. 그럼 2년 차는 2승. 3년 차는 3승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몇 년? 5년. 이거 5승 해주면 돼요. 깊이 가지 마. 오케이? 자, 근데 이 이유는 나중에 얘기할게. 5년 동안에 10%씩 또 증가한대. 이번엔 증가하니까 요거 뭐만 바꾸면 돼? 플러스로 바꾸면 되는 거야. 기존에. 그래서 요거 1 플러스 100분의 10의 5승. 근데 이게 연속되는 거예요. 처음에 5년 동안 요렇게 되고, 그리고 또 연속적으로 5년이니까 결론은 어떤 식이 되냐면, 처음에 인구에다가 5년 동안은 10%씩 감소하다가 또 5년 동안은 10%씩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10년 후에 이게 인구인 거야. 10년 후의 인구가, 현재 A지, 인구는. 현재 A랬잖아, 현재. 10년 전 인구가 A명인데, 그 현재 인구의, 현재 인구는, 이게 현재 인구가 됩니다. 죄송. 현재 인구는 10년 전 인구, 이거에 K배라 이거야. 여기다 K배 이렇게. 그럼 여기서 K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잠깐만. A는 그냥 없어지겠지. 오케이? 그럼 너희도 이 생각할 것 같아. 이거 씨발 어떻게 계산하냐? 그나마 이거 100으로 하지 말고 그냥 약분 해놓자. 10분의 1이고 이것도 10분의 1이니까. 앞에 거 그냥 산수 좀 해놓고, 그러면 얼마니 이거? 10분의 9의 5승에다가 얘 또 얼마니? 10분의 11의 5승 K. 니는 이거 계산해야 돼. 9의 5승도 좀 버거운데요. 11의 5승도 해야 되고요. 그나마 자릿수는요, 몇 자리 안 돼요. 1, 0, 0, 0, 0 5개, 1, 0, 0, 0, 5개, 1, 0, 0, 0, 0 10개요. 그 정도 산수 하잖아요. 뭘 고개를 끄덕여, 뭘 안 하죠. 너무 크잖아. 내 그 얘기 있잖아. 어떤 숫자가 있는데 숫자가 너무 커. 숫자가 너무 큰 거에 대한 대수를 판단하는데 뭘 사용했다 우리? 로그. 이 예수로가. 그래갖고 뭐 하는 거냐? 우선은 이 K라는 숫자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려고 뭘 처리한다? 로그를 처리해. 무슨 로그? 상현 로그를 처리하는 거야. 오케이? 우리 태욱이 하품. 좋아. 하품을 하면서 이제 하는 거지. 근데 이건 좀 봐야 돼. 밑에 슬쩍 보니까 로그 9.05 나와 있죠? 잠깐만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잠깐만. 요거 로그 써놓고요. 이건 얼마예요? 여기다 쓸게요. 이거 그냥 0.9죠? 이건 얼마예요? 오케이? 이거죠? 자, 잠깐만요. 5승 똑같죠? 이거 짜잘하게 좀 하자. 그러면 이거의 5승이니까 이게 0.9 곱하기 1.1에 5승으로 묶어도 되지. 그치? 요거 좀 계산 좀 하자. 요 계산하니까 요거 얼마냐, 요거? 0.9 곱하기 1.1. 0.99 아닙니까? 그쵸? 오케이? 그러니까 뭔 얘기냐? 자, 요 좌변에 있던 요 연산이 0.99의 5승은 로그 K예요. 좌변에 이 연산 할 수 있죠? 5 넘겨요. 로그 0.99. 로그 0.99가 얼마예요? 모르죠, 우리? 그러니까 책에 주어진다고요. 0.99. 없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우리. 큰일 났지? 큰일 났지? 잘 봐. 근데 책에 보니까 이게 헷갈리려고 만든 거야. 뭐냐면,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요것은. 요게 로그 얼마? 9.9가 나와 있어. 얘는 이 로그의 값이 얼마냐면 0.996이래요.
0.996이래요. 오케이? 근데 9.9라는 애랑 0.99 비스무리하죠? 왜 비스무리하냐? 얘를 이렇게 쓰면 안 돼? 9.9에다가 곱하기 얼마 하면 0.99 되니? 0.1 곱하면 되죠? 그쵸? 그럼 원래 거랑 똑같죠? 그쵸? 그러면 잠깐만, 야 이거 진수의 곱이니까 로그의 합으로 쓸 수 있지? 로그 9.9 더하기 잠깐만 0.2라는 건 10의 마이너스 1승. 오케이? 그래서 얘가 로그 K. 오케이? 야 요거 얼마래요? 요거 0.996. 아까 거 그거 필요 없지 않났네. 얘는요 앞으로 떨궈지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죠? 얘가 로그 K. 오케이? 이해가죠? 자 요거 딱 보니까 그럼 자 거의 끝났어. 여기다 할게 그냥. 됐어. 로그 K는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0.996이에요. 자 0.996 잠깐만요. 빼먹었잖아. 제가 뭐 빼먹었죠? 태호가 학생 뭐 빼먹었어요? 어느 순간인가 어떤 숫자가 없어져 버렸어. 뭐요? 그렇죠. 5가 없어져 버렸어. 요 5 곱하기 요건데 요거만 집중하느라고 5를 곱봤어. 5. 그리고 여기도 5. 오케이? 이해가죠? 오케이. 그랬더니 잠깐만. 이 상태로 해야 되나? 이거 연산하고 5를 곱할게 그냥. 빼기 1에다 요거 더해주니까 0. 얼마냐 이거? 4. 004야? 004? 맞나? 마이너스? 맞지? 맞지? 맞아 틀려? 오케이. 그래서 요거 연산하니까 로그 K가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0.04520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이제 거꾸로 가야 돼요. 여기 딱 보니까 이거 K에다 로그를 처리했더니 마이너스 0.00이야. 소수 부분으로 합당하지가 않아. 소수 부분은 어때야 된댔어 아까? 뭔가 그 숫자에 대한 자릿수랑 숫자를 알고 싶어. 근데 소수 부분은 어때야 돼? 0과 1 사이 돼야 되잖아. 마이너스잖아.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또 우리 아까 했던 거. 요거를 플러스 만들고 1을 더해주고요. 없던 애니까 빼기 1을 해주는 거야. 그 기존에 있던 빼기 0.0. 요 부분을 아까처럼 또 연산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할게 그냥. 오케이? 그랬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0.98 이렇게 되죠? 자, 여기를 잘 보는 겁니다. 자, 이제 K 구할 수 있어요. K란 애는 순서는 이거야. 요런 K를 구할 때는요, 우선은 소수음부터 봐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요거 보는 거야. 0.98 또 체크 다시 봐야 돼. 0.98. 0.98은 로그 값이 얼마야? 로그 9.55지? 자, 무슨 얘기야? K라는 숫자는 9.5가 아니고 숫자 배열이 9, 5, 5 나가는 거야. 근데 만일에 정수 부분이 만일에 1이잖아? 그럼 몇 자리 정수? 2자리. 그래서 얼마? 95.5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지금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이면 소수 몇째 자리부터 0에는 숫자? 첫째 자리. 소수는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0.955 이렇게 되는 거야. K는 그래서 얼마다? 0.955 이렇게 봐. 오케이? 좀 헷갈릴 거예요. 자, 우선은 오늘은 요거 지수 함수 좀 할게요. 지수 함수.
자, 요 특히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아마 너희들이 제일 대수 파트에서 조금 초반에 좀 힘든 파트가 바로 상가함수일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 전에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잘 해놓으셔야 돼. 그래 나중에 너희들 학년 올라갔을 때 고생을 안 합니다. 오케이? 자, 먼저 지수함수요. 우선은 지수함수는 이게 지금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식이 지수의 꼴을 띄는 거야. 근데 요게 항상 내가 함수는 뭘 강조하냐면 식의 형태가 되게 중요해요. 식의 형태. 오케이? 자, 잘 보세요, 우선. 그래서 맨날 함수 얘기할 때 맨 처음에 식의 형태부터 정리해 줍니다. 자, 지수함수는요, 식의 형태가 두 종류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거 아마 너희들 방학 때 개념 수업은 아마 그런 거, 이게 뭐 점 찍어서 유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때려치고요. 외우셔야 돼, 이제. 숙제해야 돼. 자, 어떤 형태냐면요, 기본 식의 형태가 fx라는 지수함수가 밑이 지수를 이룰 때예요. 밑이. 그러니까 밑이 요 a라 쓴 이유가요, 숫자가 들어가겠죠. 미지수를 쓸 수도 있지만. 근데 뭐냐, 함수가요, 지수의 변수 x가 들어갔을 때 지수 함수인 겁니다. 오케이? 자, 얘가 바로 요런 아주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순수한 이게 바로 뭐냐, 기본형이에요. 기본형. 오케이? 요거는 이제 기본형이라고 이제 이게 기본이라고 씁시다. 오케이? 자, 하나 물어보자. 우리 좀 공부했었을 것 같으니까. 기본형. 자, 지수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지? 뭐가 있어? 식에서는 안 등장하는데 뭔가 있어. 어떤 선이 있어. 오! 점근선. 오, 잘했어. 자, 우선은, 자, 이게 어려운 문제에서 되게 중요해요. 어려운 문제에서. 자, 우선은, 잠깐만요. 우선은, 얘가 우선 개형이라고 해갖고요. 우리 옛날에 2차 함수도 사실 개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개형이란 건 어떤 그래프의 대략적인 형태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개형에 대한 결정은요, 뭐에 의해서 결정하냐면, 요 x가 아니고요, 요 밑 a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a가 아마 요 기억날 것이 a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얘가 두 가지로 나누죠. a가 1보다 클 때요. 뭐 2나 3 이럴 때요. 야, 1보다 크면 요 때는 무슨 상태? 증가 상태. 계속 커지는 거. 내가 그려줄 거야. 증가 상태. 근데 a가 0과 1 사이에서는 무슨 상태? 반대로 감소 상태. 그럼 그 생각해봐. 아마 그것도 다 들었을 거야, 아마. 밑이 음수일 수는 있냐? 없어요. 왜냐면 음수면 이게 그래프가 거지같이 돼요. 막 진동해요. 막 이렇게 왔다. 왜냐면 짝수 차면 플러스, 홀수 마이너스잖아. 왔다. 이런 건 안 합니다. 다행이죠. 지수함수에서는 음수는 다루지 않는다. 0보다 큰 것만 다루는데 0보다 크면 증가, 감소. 자, 근데 나는 보통 이거 할 때 기본적인 형태는 좀 머릿속에 각인을 해놔야 돼. 형태. 얘가 보통 1보다 증가 상태가 어떤 형태냐, 어떤 모양의 꼴이냐, 요렇게 니은자 올라가는 형태. 감소는 니은자 내려가는 형태. 니은자를 생각을 좀 해주세요. 머릿속에서. 오케이? 그리고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이 지수함수는 상당히 이게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 점근선. 이게 로그함수랑 지수함수랑 좀 헷갈리는 형태거든? 점근선이. 이 점근선이 우선 결과를 쓰고 얘기할게요. 점근선은 뭐냐면요. y는 0입니다. y는 0. 좀 이따 이제 표준형할 때 이거 점근선 빨리 찾는 방법 요령 알려줄게. 별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요거 두 개만 하면 안 돼요. 하나가 원래 더 있습니다. 이게 진짜 조금 많이 어려운 문제에서 쓰는 애예요. 근데 이거는 원래 명칭이 없었고 내가 그냥 억지로 만든 거예요. 이 함수가요, x에다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점이냐면 정점이라고 불러요, 저는. 정점. x가 얼마가 되든 항상 지나는 점, 이 지수함수가 어떤 점이냐면 바로 얼마, 얼마? 그렇죠. 0,1입니다. 0,1.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내가 그림에서 좀 보여줄게요. 오케이? 그래서 우선 요 세 가지 정보는 기본에서 파악을 해야 되고 식의 형태에서 자 당연히 자주 얘기하지만 이거 뭐 하는 거? 표준형으로 하거든. 표준형은 이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평행이동. 바로 그게 표준형인데 표준형은 어떤 형태를 띠느냐? 모든 함수가요,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넘어가는 것은 평행이동만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그래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했을 때, 그때 표준형은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그래서 a의 x 빼기 p 승 플러스 q요. 원래 사실은 이게 q가 원래 여기 있는 놈이 아니고 여기 있는 놈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보통은 y 빼기 q, 이거 y라 쓰면서요, q, a의
이렇게 쓰면요. 우리 아기 때 요 기억나니?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지금 얘기가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시오 하면 X라는 문자 대신에 반대로 X 빼기 P로 바꿔치기 해서 여기 나오는 거고 Y라는 문자 대신에 뭘로 바꿔치기 Y 빼기 Q 해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기에 불편하니까 요거 넘겨서 우리 일반적으로 표준형을 이렇게 보자라고 보통은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부호가 왔다 갔다 해갖고 좀 헷갈려요. 오케이? 근데 뭐 요걸로 외우나 요걸로 외우는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야, 그러면 이렇게 표준형으로 했을 때 역시 바뀌는 애들을 좀 찾아주셔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개형은요. 개형은 평행이동 했다고 해서요. 증가 상태가 감소가 되고 감소 상태가 증가가 되겠니? 때려주기도 안 되겠지. 그냥 똑같이 갑니다. 네, 일치. 따로 안 쓸게요. 요거까지 안 쓸게요. 그런데 점근선은 좀 달라지겠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점근선은 좀 바뀌어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고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바뀌거든. 근데 내가 이거 좀 빨리 하는 거 알려줄게. 그러니까 점근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과를 쓰고 얘기할게. 점근선 뭐냐면 Y는 Q입니다.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자, 근데 이게 로그 함수랑 좀 헷갈려요. 로그는요, 지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손으로 이렇게 가리시면 Y는 Q 나오죠. 그러니까 지수 함수는 손으로 가리면 점근선 이렇게 외우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정점이요, 정점. 뭐 자주 찾는 점은 아니니까 거먹지 말고, 오케이? 정점이라는 것은 다 0,1 됐으면 평행이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이니까 따라서 얘 정점은 얼마큼 얼마가 되겠어? P, 1 플러스 Q가 돼요. 근데 정점 나중에 혹시라도 좀 찾아줘야 돼. 그럴 때 요령은 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좌표가 어떻게 튀어나오는 거냐면 요 지수가 0일 때입니다. 그럼 X는 얼마예요? P지. 그럼 얘가 0이면 얘가 모든 지수의 0승은 얼마? 1이지. 그래서 1 플러스 Q가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는 그냥 요령이니까 아니면 그냥 평행이동 생각해서 좀 해도 돼요. 근데 좀 많이 풀다 보면 느낌이 오는데 근데 정점은 자주 안 찾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진짜 중요한 두 가지 정보 뭐랑 점근선이랑 개형은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너희들 한 번 했으니까 요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보면 요 기억날 거야. 아마 이게 뭐 어떤 식들이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게 지수함수들이 있어갖고 원래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y는 2x승이랑 겹치는 애들을 찾으시오. 안 겹치는 애들 찾으시오. 뭐 이런단 말이야. 그럴 때는요. 근데 문제 조건은 정확히 좀 봐야 돼. 되게 기본형 문제고 쉬운 문제긴 한데요. 뭐가 같아야 무조건 평행이동 이렇게 이동했을 때 겹치냐면 기본은 누가 같아야 돼? 밑이 같아야 돼요. 밑이 2인데 밑이 3인 놈이야. 그러면 겹치겠어? 안 겹치겠어? 안 겹쳐요.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 그리고 요건 좀 고급진 건데 아마 그것까지 보통 안 물어보더라고요. 문제들이. 얘가 이게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을 모두 했을 때 겹치는 거다. 그럼 그냥 얘가 무조건 밑이 같으면 돼. 주변에 이런 이 지수나 이런 따로 상수항은 얼마가 곱해있든 상관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요령으로 얘기해주면 요 앞에 숫자들, 요 지수 앞에 있는 요 뭔가 개수가 얼마 곱해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 다 일치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거만 기억하면 돼요. 오케이? 근데 로고는 또 달라요. 로고는. 전 다르니까. 하여튼 여기가 뭐 있든 무조건 뭐 일치하려면 뭐가 같아야 돼? 밑이 같아야 된다. 그거는 꼭 명심해 주세요. 이해가죠? 오케이? 야, 그런데 내가 이거 다음에 또 한 번 언급을 하겠지만 두 번째 요거 좀 해놓으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배울 때 지수 먼저 배우고 그다음 뭐 배우죠? 로고 배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지수랑 로고 함수 해놓고요. 내가 이거 2번 설명하려고 쓰는 겁니다. 솔직히 그냥 2번 설명하려고 중요해갖고 내용 똑같을 거예요. 아니 조금 추가되는 건 있을 거야. 근데 지금 오늘은 좀 요 봐봐. 우리가 이 두 함수 있죠. 지수 함수랑 로고 함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요. 100%는 아닙니다.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요 둘의 관계가 어떠한 조건을 만족할 때 요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면 역함수 관계예요. 우리 어릴 때 역함수 기억납니까? 역함수가 뭐예요?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전문가 돼야 돼. 전문가. 함수는 전문가가 돼. 안 그러면 아무 쓸데기 없어. 나중에 맨날 개고생만 해. 역함수가 뭐예요? 고등학교 내내 배우는 게 함수예요. 역함수가 뭐예요?
다들 좀 호흡이 좀 불편해요? 아니, 뭐 질문하면 왜 이렇게 산소를 이렇게 빨아들여? 어? 다 그런 게 어떤 행동 심리학에 보면 다 그런 게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입니다. 지금 산소 부족하거든 막 긴장해갖고 씨발 막 머리 뭐였지 막 산소 막 더 빨. 역함수가 뭐예요? 잘 봐요. 우선은 역함수가 뭐냐라는 말보다는 이 역함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가 좀 중요할 수 있어. 자, 아마 요거 이제 우선은 첫 번째 바로 요거 얘기 안 하고요. 요 얘기부터 할게요. 뭐냐면 우선은 역함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게요. 별거 없어요. 자, 어떤 함수가 있어요. 또 고1 과정이지만 한번 잘 봅시다. 자, 이거에 대한 역함수 요거 하나만 정확히 보시면 게임 끝납니다. 그럼 역함수 보통 표기할 때 F 인버스 X 이렇게 씁니다. 마이너스 1승 쓰시면 돼요. 그때 아마 요거 그 밑에 쓰는 것들은 아마 기억에 아마 어렴풋이 날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요 원래 함수를요 역함수 식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식이라고만 해놓을게요. 어떻게 하면 이 역함수식 만들어져? 아마 이거 기억날걸? 어떻게 해서 역함수 만들었냐 옛날에. 그렇죠. X랑 Y를 뭐 해줘요? 문자를 체인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X라는 것은 Y로 쓰고요. 오케이? Y라는 것은 X로 바꿔치기 갖고 요거 요렇게 다시고 Y는 어쩌고 저쩌고 X로 바꾸면요. 그게 역함수 식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가 또 있어요. 그래프적으로는 어떻게 썼냐면 그때 기억날 거라마 그걸 얘가 그릴 겁니다. 그래프적으로 보면 어떻게 원래 함수를 y는 x 대칭 이동을 시키면 그게 바로 역함수 그래프죠. 역함수 그래프예요. 오케이? 자, 잘 보세요 한번. 우선 내가 이게 역함수 기본인데 자, 여기서 이제 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어떠한 조건에서는 역함수가 되느냐 한번 볼게요. 자, 지수랑 로그함수요. 자, 먼저 이것도 내가 좀 식과 그래프를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식을 잘 보세요, 식. 야, 근데 역함수 우리 고1 때 존나게 연습했잖아. XY 문자 체인지에서 그거를 Y는 어쩌고 정리해 주는 거거든. 자, 선생님 먼저 식을 지수함수 그냥 기본 형문 써볼게요. Y는 A의 X승이에요. 근데 내가 이놈을 그냥 로그로 생각하지 말고요. 역함수 식을 찾아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방금 얘기했지? X랑 Y를 어떻게 하라고요? 문자 체인지 해주라고요. 야, X랑 Y 대신에 X를 쓰고요. X 대신에 Y를 씁니다. 근데 이렇게 내비두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한 놈을 정리해줘야 돼. 야, 잡아돌리기에서 써봐요. 잡아돌리기. 그럼 지수니까 잡아돌리기 하면 Y는 이렇게 되고, 지수였으니까 잡아돌리기 했으니까 로그가 출현하고, 그때 A는 미수로 가고, X가 진수로 가겠죠. 아, 봐봐. 식으로 봐도 벌써 느낌 오죠? A의 X승, Y는 A의 X승이었는데, Y는 로그 AX. 아, 바로 지수와 로그 함수는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이게 보이는 거야. 오케이? 이해가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 잡아돌리면 다 되는데 중요한 거 식만 봤어. 그냥 로그 Y는 AX승이 있고 또 하나가 Y는 로그 AX야. 근데 이게 둘이 간 역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이야. 지수의 밑이랑 로그의 밑이랑 일치할 때가 역함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수함수가 뭐 2의 X승이야. 근데 로그 함수가 로그 3의 X야. 밑이 달라. 그러면 안 돼. 자, 또 하나 볼게요, 이제. 요거에다가 이제 뭘 가냐? 사실 그래프가 더 중요해요. 그래프로 별짓거리를 다 해요, 나중에 보면. 오케이? 자, 한번 내가 아주 기본 그래프 그릴게. 봐봐. 자, 어떤 지수함수. 자, 요걸 그리자. Y는 2, 실제로 값을 넣어서 한번 가볼게요. 2의 X승이야. 아마 요거 기본 수업에서 너희들 다 배웠으니까 아마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얘가 2니까요, 증가 상태죠. 니은자 위로 올라가는 형태. 점근선은 Y는 0, X축. 그쵸? 그리고 정점은 0,1. 오케이. 그래서 이걸 그려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야, 그런데 이 그래프에 대한 역함수 그래프 그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Y는 X를 그려요. 그래서 이놈을 어떻게 해주라고요? 대칭 이동을 시켜주면 된다고. 그 대칭을 딱 했어요. 잠깐만. 요 점 좀 체크해 놓을 거예요. 여기가 얼마, 0,1입니다.
오케이? 근데 1학년 때 이거 집중으로 안 해갖고 니네들 요거 하면서라도 좀 집중을 해야 돼. 얘가 그대로 대칭 이동해갖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바로 얘가 누구다? 얘가 바로 얘다. y는 로그 a의 x. 특징을 좀 보면요. 요 점이 얼마, 얼마겠어? 요 점이. 야, 이 0,1 여기로 갔겠죠? 실제로 봐봐. XY 문자 체인지 하는 것처럼요. 좌표도 체인지가 돼서 여기 옵니다. 그래서 얼마, 얼마? 1,0 와요. 1,0. 오케이? 아, 또 중요한 거. 얘랑 역함수 관계인데 y는 대칭 역함수면 그 특징은 뭐냐? 얘랑 지수의 밑이랑 로그의 밑이랑 같을 때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하나 좀 질문해 볼까?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어이, 학생. 요 점의 좌표가요. 2,4예요. 실제로 2 넣어보면 4 되죠. 그럼 이 점에 대해서 y는 x 대칭하면 4,2지. 4,2가 어디 있냐? 로그 위에 있습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x에다 4 넣어보세요. 이거 2예요. a라고 쓰냐? 2입니다. 그래서 4 넣어보세요. 그럼 로그 2에 4죠. 그럼 4는 2의 제곱이죠. 2 앞으로 가죠. 그럼 로그 2에는 1이니까 2가 돼버리죠. 그렇죠? 이해가죠? 오케이. 아, 이 점에 대한 y는 대칭한 이 점도 이 지수함수 위의 점이었으면 로그함수 위, 역함수 함수인 로그함수 위의 점이 됩니다. 이런 관계. 이해가죠? 오케이? 나중에 또 얘기해 줄게요. 그럼 잠깐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요 두 점 연결을 해요. 연결하면 직선이 형성이 되는데 이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겠어요? 이 점 해갖고 기울기 구해도 돼요. 근데 딱 그림상으로 이쁘게 그려놨죠? 어떤 관계예요? 그렇지. 얘는 어떤 관계겠어? 수직이죠. 얘가 길기 1이죠. 우리 어릴 때 두 직선이 수직이야. 어떤 공식 떠올라? 길게 곱은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아, 이것도 기울기 마이너스 1이요. 아, 의심스러워? x의 변화량 여기서 이거 빼면 2지.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2지. 2분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아, 그러니까 두 함수가 역함수 관계인데 두 함수 위에 대한 대응하는 점을 연결했을 때는 yx랑 수직인 직선이 형성이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오케이?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항상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될까? 그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얘가 평행이동을 하면 교점이 지금 안 만나잖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만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더 일로 당겨보면 이렇게 해서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케이. 근데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다음에. 이해가죠? 오케이. 그러면서 세 번째 갑니다. 자, 이게 좀 결국은 우선은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예요. 당연히 이제 우리 요 정도만 해도요. 지수 함수 그릴 수 있습니다. 응?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의 형태가 몇 종류가 있냐면요. 이게 자꾸 우리가 공부할 때요. 이거 유형을 나눠줘야 돼요. 왜냐면 교과 과정에 제한된 것들이 무한으로 확장하는 건 아니라서 기본 유형은 정리해 놓고요. 그 유형 안에서 연습을 존나 해갖고 좀 빨리 풀고 기본 유형을 나머지 어려운 문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수함수에 대해서요. 최대 최소 문제 딱 2종류입니다.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잘 봐요. 아니 근데 뭐 세분화하면 뭐 3개, 4개까지 만들지만 기본 틀은 2종류야. 자, 우선은 뭐냐면요. 첫 번째 형태요. 첫 번째는요. 식 자체를 써줄게요. 우리가 최대 최소가 뭔지 알죠? 제일 높은 건 제일 낮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최대 최소 나오면요. 보통 정역이 나옵니다. 어떤 x의 범위를. 그 x의 범위를 알파에서부터 베타라고 해놓을게요. 그냥. 자, 첫 번째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식이 이렇게 돼요. 식이 그냥 fx가 요렇게 빼기 p승 q승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표준형이나 기본형 꼴일 때요. 잘 들어야 돼요. 요때 시험에 요즘은 요거는 잘 안 냅니다. 너무 쉬워갖고요. 자, 하나 볼게요. 이건 그리지 마세요. 우리가 일반 지수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0원에 올라가거든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안 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쓰는 건 나중에 집에서 영상으로 보세요. 자, 잘 봐요.
예를 들어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 점근선이지 계속 줄어들어 계속 영원히 올라가고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단조증 지금 안 써요. 항상이라는 표현이 서로 단조라고 불러요. 단조증과 단조감소라 부르거든. 요럴 때는 어떤 특징이냐면 봐봐요. 정역 범위가 하나가 여기야 또 하나가 여기야. 그럼 최대 어디예요? 제일 높은 거 어디야? 여기죠. 제일 낮은 거 어디예요? 여기죠. 자자 그런데 만일에 여기서부터 여기야. 제일 높은 거 어디예요? 여기죠. 제일 낮은 거 어디예요? 여기죠. 자, 최대치수가 계속 어디에서 형성만 돼? 끄트머리로 형성되지. 그렇지? 왜냐면 이게 우리 어릴 때 많이 했던 게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는 이렇게 돼 있으면요. 정역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면 당연히 끄트머리가 최대 최소야. 그런데 만일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됐어, 정역. 그럼 요 꼭지점 때문에 최소는 여기가 되고 최대는 여기가 되지. 야,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항상 증가 상태가 아니지. 감소였다가 증가로 바뀌지. 이게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지수함수는 항상 증가, 항상 감소 형태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 문제 풀 때요. 만일에 이렇게 표준 형식이야.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가고 우리 2차 함수 할 때 맨날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야 그래프 꼭 그려야 된다. 꼭지는 찾고요. 그래서 정역 어딘지 정확히 파악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표준형일 때는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뭐만 하면 된다. 이때 해법이라고 해놓고 바로 저 끄트머리 값이 무조건 최대 하나가 큰 게 최대 뭐 작은 게 최소니까 무조건 뭐라고 경계값 비교만 하시면 됩니다. 경계값 비교 끄트머리 값만 비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요 식에다 그냥 알파 때려놓고 베타 때려넣어갖고요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해주면 돼요. 고민할 필요 없어. 그리지 말라고요. 이해가죠? 근데 여기서 좀 세분화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때 보통 요런 경계값 비교해서 푸는 문제들은요. 요 지수가 여기 1승일 때만 이렇게 돼요. 여기 2승짜리가 나오거든요. 2승짜리일 때는 어쩔 수 없어요. 2차 함수 그려갖고 요 지수의 범위를 구해줘야 돼. 오케이? 자, 그런데 기본 형태만 보는 거니까. 그럼 또 다른 형태 어떤 형태냐? 요런 거. fx가 요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얘가요. 어쩌고 저쩌고 a의 x의 전체 제곱 어쩌고 저쩌고 a의 x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딱 보니까 뭐 하고 싶지 본능적으로 뭐 하고 싶어? 맹? 그거 뭐야? 뭔가 특징이 이렇게 있잖아. 뭐야 이거 바로 치환형입니다. 치환. 해법은 치환이라고 해놓으세요. 그 왜 그러냐? 봐봐. AX승의 제곱이 AX, A의 X승이라는 것을 다른 문자 X로 치환을 해주면 우리가 많이 보던 놈이 나와요. 바로 누가 나오니? 어쩌고 저쩌고 X의 제곱, 어쩌고 저쩌고 X, 어쩌고 저쩌고 무슨 함수? 2차 함수 튀어나온다고요. 그런데 이 지수 함수에 대한 치환형은 좀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 무슨 얘기냐? 2차 함수였어요? 뭐 어떤 범위가 알파에서 베타야? 그런데 기존의 식에서 잘 보세요. 지수입니다. 그러면 지수면요. 이 값은요. 무조건 뭐보다는 크니 0보다 크죠. 이게 기존 빵 0보다 크다라는 기본 정의역이 있어요. 만일에 이런 착각해 애들 치환을 한 상태에서 요거 고려하지 않고 해갖고 뭐 나왔다고 막 풀었는데 결국 답이 틀려. 그런 상황이 있어요. 왜? 뭘 고려 안 했으니까. 기본 정의역을 고려 안 했으니까. 그래서 지수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는 요거 두 가지 형태다. 요거 꼭 명심해 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 최대 요거. 원래 좀 세분하면요. 이거 쓰지 마세요. 세분하면 요거예요. 형태가 여기에서요. A에 여기 2차가 나오는 꼴이 있어요. 또 세분하면 요놈 비스무리한데 또 다른 애가 있어. 여기야. 좀 골치 아파. 요때 여기 쓰지 마. 요때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갈 때가 있냐면 A의 X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승 들어갈 때 있어요. 이것도 치환이긴 한데요. 이거는 어떤 관계 이용하냐? 이 정역 범위가 좀 달라요.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야 돼. 산술기하 평균으로 또 범위가 또 있어. 오케이? 근데 그것까지 하면 아마 여러분 머리가 터져버릴 수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만 이해가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갑니다. 그냥 네 번째. 근데 네 번째 내가 꼼꼼하게 안 할까? 왜 이유 고유? 지수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 있으면 그 다음 기본 유형이 뭐냐면 지수 방부등식이 있어요. 근데 이 지수 방부등식은 내가 따로 안 해. 왜냐? 꼴은 역시 두 가지야. 항상 기본 틀의 꼴은 두 가지.
그런데 방정식이면 여기다 뭘 붙는 거? 이건 쓰지 마. 만약에 방정식이면 여기 뭐야? 는영 붙이면 돼요. 풀어주면 돼. 그냥 넘기고 뭐 잡아돌리고 하든가. 부등식이면 여기 부등호 이렇게 붙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방정식이면 는영 붙이면 돼요. 2차 방정식 꼴로 치환해서 푸는 거야. 부등식이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또 치환해갖고 또 2차 부등식 푸는 형태로 해서 또 막 이렇게 풀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많이 졸리지. 여기까지 할게. 그래서 지수 방부등식은 따로 정리하지 말고요. 기본 형태 몇 가지, 두 가지인 상태로다가, 오케이? 뭐, 잠깐만, 이거 미안. 이거 번호를 붙일게. 똑같이 기본꼴은 두 가지인 상태로다가, 요거만 써놔, 요거. 기본적, 요거는 그 대신, 요거에 대한 해법은요, 따로 언급은 안 하고, 요 틀에서 그대로 방부등식만 추가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따로 쓰진 않을게요. 문제 풀면서 좀 연습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선은 지수 함수의 기본형. 근데 로그 함수도 패턴 다 똑같아. 완전히 이거랑 거의 똑같이 갈 거야. 이해가죠? 오케이? 예.